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종 점검 법과 정치 김예리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 다 오리엔테이션 듣고 오셨죠? 혹시 안 듣고 오신 분 있다면 잠깐만 가서 또 OT 듣고 오시길 바랄게요. 제가 OT에서도 강조해 드렸듯이 이 최종 점검 강좌는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나 지금 수능 완성 다 못했는데, 나 기출도 아직 다 못 돌렸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 풀었는데 이제 풀 문제가 뭐 있을까? 어떤 문제가 더 좋을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시기에 정말 꼭 들어야 되는 강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기출문제, 당연히 여러분 모든 기출문제는 다 중요하죠. 하지만 수능이 평가원에서 출제되는 만큼 6월 모의평가 그리고 9월 모의평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70% 연계된다라고 하죠. EBS 교재에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어떤 문항이 어떻게 연계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연계됐는지 여러분이 다 분석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야 될 거예요. 그거 전부 다 모아서 제가 지금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자료실에서 여러분 다운받으시고 문제 푸신 다음에 저랑 함께 하실 건데요. 마음이 급하고 시간이 없다고 틀린 문항만 듣고 싶다. 정말 너무 그 수능에 다가와서 이 강의를 듣는다면 물론 그러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다면 정말 제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연계된 거고 연계될 가능성은 이렇게 있고, 또 게다가 이 문제, 예를 들어서 6월 모의평가라면 6월 모의평가에서는 수능 특강하고만 연계가 됐죠. 수능 완성이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수능 완성 문제에서도 이렇게 연계된다면 이 문제가 예측 가능합니다 하는 것까지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랑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월 모의평가 문제, 연계 교재 문제들, 연계된 문항, 그리고 연계 예측 문항까지, 또 9월 모의평가 문제, 연계 문항, 연계 예측 문항까지 전부 싹 다 잡아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우리 힘차게 시작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출발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당신이 얼마나 불안한지, 저는 당신이 얼마나 고된지 알아요. 하지만 이것도 알아요. 당신이 멋지게 이겨낼 거라는 걸. 너무 멋있는 글이죠. 이미 SNS 상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진 분이기도 하고, 물론 처음 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글배우, 또 이제 본명은 김동혁이라는 이제 시인이 쓴 글귀입니다. 여러분 다 힘들어요. 지금 너무 편안하고 지금 너무 행복하고 난 하나도 안 힘들어 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힘들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고된지 저도 잘 압니다. 정말 졸린 잠을 참아가면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몇 달만 참으면 된다라는 이 악물고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멋지게 이겨낼 거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긍정의 힘 가지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진짜로 1번 시작합니다. 자, 1번 문제, 우리 6월 모의평가 문제 1번이고요. 우리가 항상 거의 1번에서 만나는 유형이 바로 정치의 의미를 주제로 한 문제가 되겠죠. 정치의 의미 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치가 뭐야 이거예요. 그렇죠? 정치의 뜻이잖아요. 근데 정치의 뜻을 좁게 본 사람들도 있고 넓게 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관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정치를 이렇게까지 포괄할 수 있구나. 정치를 이렇게만 한정하는구나. 이렇게 달랐어요. 그렇죠? 자, 갑은 정치란 정당의 선거운동,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자,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이 국회, 우리 입법부, 국가기관 또 떠올릴 수 있겠고요. 또 대통령, 국가기관이죠. 행정부, 또 국무회의 주제와 같이 정당, 국회, 정부에 관련된 활동들에 한정된다고 생각해. 국가의 활동을 정치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좁게 봤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좁은 의미의 정치. 우리 좁은 의미의 정치를 무슨 현상설이라고 한다? 국가기관의 이런 활동들을 정치라고 본다라는 거에 초점 맞춰 본다면 국가 현상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었죠? 그래서 국가 현상설이 바로 좁은 의미의 정치가 되겠고요.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국무회의 하면 딱 떠올려야 되는 내용들이 이제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국무회의, 우리 국가기관 대단원 3단원에서 배우죠. 기본권도 배우고 헌법의 기본 원리도 배우고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입법부, 국회, 행정부, 정부, 사법부, 각종 법원들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배웠었어요. 그중에 이 국무회의는 우리가 행정부 할 때 배웠었죠. 그래서 국무회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행정부 최고 무슨 기관?
바로 나와야 돼요. 이제 행정부 최고 심의기관, 그쵸? 심의기관. 그래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장이 됐었고요. 부의장은 누구였지? 부의장은 국무총리, 그쵸? 그래서 의장인 대통령, 그리고 부의장인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들로 구성이 됐던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국무회의의 결정을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즉 법적 구속력을 가지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죠.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하면 틀리는 거. 그래서 국무회의도 우리가 복습 삼아 한번 봤고요. 자, 을은 아니야, 우리가 하고 돼 있어요. 일단 주체가 꼭 국가기관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학급회의를 열어서 체험활동 장소를 결정하는 거와 같이 공동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정치라고 할 수 있어. 굉장히 넓게 본 거예요. 한정 지은 게 아니라 그래서 넓은 의미의 정치가 되는 거고, 자, 넓은 의미의 정치는 반드시 국가를 포함한다라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국가현상설, 좁은 의미 국가의 활동을 정치라고 봤다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집단에 국가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면 틀리다. 집단 현상설에서의 집단은 국가도 포함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기억 갑니다. 갑은 국가 수준에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국가 수준 나왔죠? 그리고 국가 현상설, 즉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 엄밀히 따졌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치는 정치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중에서 국가 현상설에 대한 정치의 의미를 완전히 기억에다 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 수준에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걸 정치라고 본다? 답이죠. 다시 정리할게요. 좁은 의미의 정치 국가 현상설에서 정치는 정치 권력의 획득, 얻는 거죠. 그걸 유지하고 행사하는 그러한 활동을 정치라고 본다라는 거. 자, 니은, 을은 개인이나 집단 수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걸 정치라고 본다. 개인이라든지 집단에서도 어떠한 사회적 희소가치에 따라서 뭔가 그 조정이 필요할 때 그런 가치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활동을 다 정치라고 본다? 맞는 설명이죠. 니은, 그래서 기억 니은 답이 되는 거고요. 자, 디귿. 갑과 달리 을은 정치가 소수 정치 엘리트들의 독점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소수 정치 엘리트들의 독점적인 의사결정. 어느 집단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정지은 국가기관의 활동 같은 것들로 간다면 갑이 되겠죠. 그래서 갑은 하고 가는 게 정확하겠죠, 여러분? 갑은 정치가 이렇다고 본다. 이렇게. 리을, 갑과 을의 관점 모두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난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자, 여러분 한 개점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별표하겠습니다. 자, 국가 현상설에서는 국가를 빼놓고는 정치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나타난 정치 현상 설명하기 어떻다? 곤란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갑, 을 모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갑의 경우는, 즉 국가 현상설의 경우는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난 정치 현상 설명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자, 기억 니은이 답이었고요. 자, 어떤 문제가 연계됐는지 보세요, 여러분. 자, 수능 특강 문제예요. 14페이지 1번입니다. 자, 14페이지 1번 문항하고 이제 연계된 내용인데 역시 정치의 의미 관련된 주제가 되겠죠. 자, 정치의 의미에 부합하는 진술을 고르는데 병이 생각하는 거 고르래요. 자, 정치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한 사례나 의견 발표해보세요 했더니 갑은 여러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찰의 치안활동,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 장면. 아까 얘기했었죠? 대통령 국무회의에 누구라 그랬지? 의장, 그치?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는 일반 집단 구성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에 좁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좁은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다 의견을 조율해서 이렇게 상벌점제 도입을 했다든지 가사 분담을 둘러싼 맞벌이 부부가 서로 간의 갈등을 해소했다든지 전부 다 이런 게 정치지. 일반 이런 집단들에서 나타나는 것들도 다 정치야. 넓게 본 겁니다. 병은 뭐라고 했느냐? 을과 달리 갑이 제시한 사례만 정치활동에 해당합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은 갑하고 지금 의견이 같은 거고요. 병이 생각하는 정치의 의미란 바로 국가 현상설, 즉 좁은 의미의 정치가 된다라는 걸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이다. 이제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정치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를 정치라고 본다. 좁은 의미, 국가현상설 기억 맞고. 니은, 모든 사회에서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사실 여러분 모든 사회에서 존재한다라고 말하려면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사회까지도 포함되는 모든 사회예요. 그렇게 간다면 국가현상설은 설명이 곤란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집단만 있으면 사람만 있으면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게 조정이 되고 갈등이 조정되는 보편적인 현상이야. 이렇게 가는 건 집단현상설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소수의 정치 엘리트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자, 연계 문항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똑같죠? 정말 비슷한 선지로 나오고요. 문구 그대로 거의 다 따서 간다든지 제시문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계교재 문항 이거 분석하는 최종 점검은요. 정말 꼭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능하고도 바로 직결이기 때문에. 디귿 어때요, 여러분? 소수의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 집단이 아니라 소수, 국가기관하고도 연결하는 이런 소수의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그 집단현상설이 아닌 국가현상설 맞죠? 디귿 맞고요. 리을, 독점적인 권력 행사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자,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고 있다, 국가가. 그렇게 하면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행사하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 국가현상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3개네요.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자, 정치의 의미 문제는 1번에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고요. 관련된 문제들 여러분 분석하실 때 유의해야 되는 건 어떤 관점인지 일단 첫 번째 분석하는 게 먼저지만 실수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집단 현상설에서의 집단은 국가를 포함하기 때문에 국가와 관련된 활동들을 집단 현상설에서도 정치라고 본다라는 거. 그 부분도 여러분 좀 챙겨가세요. 자, 그러면 다음 이제 3번 문항 가볼게요. 자, 3번 문항은 우리 대단원 3단원에서 나오는 이제 기본권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권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여기 말풍선에 보면 가나다가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힌트가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지난 시간에 배웠대요. 그리고 평등권도 배웠대요. 그거 2개 말고 이제 이어서 배운대요. 그러니까 가나다에는 이제 평등권이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분석하면요. 가에서 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돼 있어요. 신체의 자유, 우리 대표적인 자유권의 사례죠. 뭐 거주 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자, 재산권도 우리 자유권에 들어갔었고요. 자, 그래서 가를 자유권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공무담임권, 우리 뭐 피선거권이랑 공직 취임권을 다 아우르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리고 선거권까지. 그래서 날은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 이렇게 분석할 수 있죠. 다 26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권이다라는 거? 청구권, 그치? 자, 그래서 청구권. 청구권의 사례로는 전부 다 뒤에 청구권 이렇게 3글자로 끝나지만 청원권만 청원권 이렇게 끝났어요. 재판 청구권, 뭐 형사보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청원권 이런 사례 우리 살펴봤었습니다. 우리 기본권 하면요. 또 중요한 게 각 기본권의 성격이죠. 그래서 성격도 같이 한번 분석해 보자면 자유권 같은 경우는 로부터의 자유예요. 그쵸? 국가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나 인간답게 살게 해줘. 이게 아니라 제발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달라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국가로부터의 자유, 소극적이고요. 우리 절대 왕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시민혁명을 겪고 나서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 이런 걸 외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우리 막는 거예요. 그쵸? 나를 좀 괴롭히지 말아라. 방어적이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고전적 권리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표현도 알아두면 좋겠고요. 자, 참정권은요. 내가 정치에 참여하려면 국가 너 거기 있어? 내가 국가 안으로 들어갈게 이거예요. 국가애의 자유예요. 국가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능동적인 겁니다. 그렇죠? 능동적인 성격을 가진 게 바로 참정권. 자, 청구권은요. 재판을 청구한다. 재판해달라. 요구하는 거잖아. 국가 배상, 청구. 그렇죠? 형사 보상을 청구한다. 국가에 요구하는 적극적인 권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권의 성격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럼 1번. 가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다. 우리 가, 자유권 능동적이지 않고요. 적극적이지 않고 어땠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이고 고전적인 그러한 성격을 지녔다라는 거.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 나는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는 수단이 된다. 자, 그럼 국민주권주의는 어디서 배웠었냐면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 배웠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헌법의 기본 원리. 자,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서 6가지를 배웠었는데 6가지 빨리 떠올리면서 여러분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멈춤 버튼 누르고 6개를 다 써본 다음에 저랑 맞춰보면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헌법의 기본 원리로 우리가 배운 게 바로 주권은 우리한테 있다. 국민주권주의를 배웠었고요. 자,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이 바로 뭐였냐? 이게 바로 참정권이었어요. 자, 이게 왜 참정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권은 우리한테 있다? 무슨 권리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주된 권리가 우리한테 있대요. 그럼 내가 진짜 의사를 결정해야지. 나 이렇게 생각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제공돼야 되잖아요. 권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은 참정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 나는 참정권이었고요. 참정권은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는 수단이 되느냐?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2번 이렇게 정답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헌법의 기본 원리 국민주권주의만 있었던 거 아니고 나머지 5개 또 해봐야 되겠죠? 자유민주주의 있었고요. 자유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진 거였고 이 원리의 핵심은 바로 기본권 보장이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복지국가의 원리. 정말 많이 나오죠? 복지국가의 원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복지국가의 원리의 핵심이 되는 건 바로 사회권이었었죠. 사회권. 자, 이렇게 해서 3가지 원리가 정말 출제가 많이 되고요. 또 우리 외국과의 관계, 뭐 상호주의라든지 우리 외국인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뭐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주로 이뤘었던 국제 평화주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단국가라는 그런 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또 원리죠. 평화, 통일, 지향.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국가의 원리. 문화국가의 원리 같은 경우도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그 문화국가의 원리의 사례로도 또 등장할 수 있었다는 것도 좀 강조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헌법의 기본 원리까지도 정리를 해봤어요. 이 문제에서. 자, 3번. 자, 다는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는 방어적 성격을 가진다. 방어적, 국가야 날 좀 괴롭히지 마. 이거는 다가 아니라 가라고 고쳐야 되겠죠. 자유권. 자, 다음에 4번. 가는 나와 달리 현대복지국가에서 중시되기 시작했다. 현대복지국가에서 중시되기 시작한 거는 가장 최근에 등장한 권리인 사회권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5번. 나는 나와 달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다. 이거 별표해야 돼요. 정말 많이 나오고요. 자, 이 표현은 반드시 알아두세요. 진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의 성격을 지닌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재판 청구권이에요. 난 재판 자체가 너무 좋아. 막 판사도 만나고 싶고 변호사도 막 만나고 싶고 재판 가가지고 막 말도 해보고 싶고 이래서 재판하는 사람 있을까요? 재판을 하는 이유는 뭐지? 재판을 내가 청구하고 재판을 소송을 거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어떠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뭐뭘 하기 위해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재판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로 가는 건 바로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2번으로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자, 4번 문제 가볼게요. 자, 헌법 규정 가나다에 나타난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거 수능 특강 문제 78페이지 2번 문항이 되겠고요. 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통신의 자유, 자유권이죠. 그래서 가는 자유권. 똑같죠? 방금 연계된 문제도 가가 자유권이었어. 그쵸? 자,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 이제 조금씩만 다를 뿐이에요. 가에서는 아까는 통신의 비밀, 통신의 자유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신체의 자유를 얘기했고, 나는요, 여기는 선거권이 나왔지만 6월 모평에서는 공부 다민권이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참정권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는 어때요?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청구권의 사례로 나온 거죠. 똑같아요. 사실 여러분 청원권 이렇게 끝난다 그랬죠. 뭐 국가배상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재판 청구권 그런 사례를 넣으면 힌트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원권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6월 모평도 그랬고 우리 연계규제도 그렇고. 자, 1번. 가에 나타난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 방금 발표한 문제이죠? 방금 발표한 표현이에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이 되는 건 바로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다루 고쳐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나에 나타난 기본권은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자유를 지향한다. 여기서는 뭐 때문에 함정이 될 수 있냐면 이 자유라는 표현 때문에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자유라는 표현은 자유권에만 나오는 거 아니죠? 자, 그거를 이제 우리 또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죠. 자, 기본권 발달 순서입니다, 여러분. 기본권 어떻게 언제 등장했느냐 우리 시기도 물어보죠. 그렇기 때문에 발달 순서도 중요해요. 세 가지 굵직굵직하게 우리 정리할 거예요. 자로 시작하죠. 자, 그리고 참, 참, 그리고 사. 자, 자참사 요 순서대로 발달했다라는 걸 머릿속에 떠올리면 돼요. 자가 뭐지? 자유권, 참은 참정권, 사는 사회권. 자, 그런데 자유라는 표현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 자유권은 아니라고 한 건 여기 나와 있는 기본권에도 다 자유라는 글자를 넣어서 표현할 수 있죠, 성격을. 자, 자유권은 우리 뭐였었지? 국가야, 날 좀 괴롭히지 마 이거야. 국가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국가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방어적인 성격, 소극적인 성격 이런 성격을 띈다고 했었고요. 참정권은요. 국가에 내가 들어가야 되죠. 내가 정치에 참여하는 거니까. 그래서 국가에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의 자유. 그렇기 때문에 자유라는 말이 참정권에서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어요. 사회권은요. 국가야, 인간다운 생활을 살게끔 나한테 이렇게 해줘 라는 거예요. 급부를 요구하는 겁니다. 국가에 의한 자유예요. 그렇죠? 국가에 의한 자유.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본다면 자유 세 개 다 나왔지만 우리가 배운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이 다 이런 자유라는 표현으로도 성격이 표현될 수 있다는 거.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다시 한번 보면 자, 나에 나타난 기본권, 즉 참정권은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자유를 지향한다. 맞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그냥 바로 1번 일단 답이 되는 거고. 자, 3번. 다에 나타난 기본권은 국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국가 배상을 청구합니다. 형사, 보상을 청구합니다. 재판을 청구합니다.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저 문서로 이렇게 청원합니다. 맞는 말이죠. 자, 4번. 가에 나타난 기본권과 달리 나에 나타난 기본권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이것도 이제 조금 별표해야 돼요. 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냐 안 하냐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인권적인 그런 천부인권적이고 자연권적인 성격이 굉장히 농후한 기본권이 있고 또 제한될 수도 있고 우리 실정법적 사상 쪽으로 더 성격이 농후한 기본권도 있죠. 그래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라는 포괄적인 성격을 띠는 기본권이 있는가 하면 헌법에 열거된 것만 보장될 수 있는 열거적 성격도 있었어요. 그런 거랑 연결을 생각해 본다면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기본권은 국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있어야 돼. 참정권, 국가에 의한 자유야 사회권, 국가에 요구하는 거야 청구권. 이런 것들은 다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정권이라든지
청구권이라든지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사회권, 자, 이런 것들이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본다. 그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보는 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민 행복추구권, 그리고 여기 나온 자유권, 그리고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평등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가에 나타난 기본권과 달리 나에 나타난 기본권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느냐?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자, 5번. 가에 나타난 기본권, 나다에 나타난 기본권과 달리 소극적이냐? 우리 소극적이다, 방어적이다, 고전적이다 다 했었어요. 그럼 참정권은 능동적이고요. 청구권 적극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번에 옳지 않은 거 1번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기본권 문제 해결이 됐고요. 자, 다음 5번 문제 가보죠. 자, AB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이 문제가 살짝 여러분이 어려웠을 수 있는데 지금 조금 눈을 크게 뜨고 5번과 6번 한번 재시문 볼까요? 저도 이거 자료 만들면서 내가 5번 재시문 그대로 6번에다가 썼나? 이런 착각까지 할 정도였어요. 너무 비슷하죠, 여러분? 5번 재시문 봐보세요. A, B는 데이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6번 문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A, B는 데이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어때요? 똑같아요. 정말 조금만 바뀌었어요. 재시문이 거의 흡사하게 연계된 문항이에요. 정말 뭐 문제 그냥 주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풀어본 학생이라면, 그쵸? 그래서 더 수능 특강 17페이지 4번은 재시문을 조금 더 여러분이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능까지 그대로 우리 연계돼서 다 맞을 수 있게. 자, 그러면 5번. 고대 아테네 아니면 근대 아니면 현대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첫 번째 단서. A, B는 데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C는 데이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중에 데이제 아닌 거 뭐야? 고대 아테네 민주.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는 직접 민주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C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한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대요. 그치? 이거는 뭐 근대는 보통선거가 확립되지 않았고 현대는 보통선거제도가 확립됐으니까 일정 연령 이상만 되면 누구에게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현대하고 그렇지 못했던 근대는 차이가 있죠, 당연히. 자, 그리고 C는 정치 참여에 있어서 신분과 성별 등에 따라 제한을 두었지 자유민인 성인 남자에게만 시민권을, 그러니까 시민의 그 지위를 주었잖아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제한된 민주정치가 보이는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 근대도 당연히 제한된 민주정치였어요. 자, 그런데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시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B. 그러니까 B가 바로 현대 민주정치가 되겠다. 그럼 자동으로 근대 민주정치는 A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1번. A에서는 이펀주의 원리를 통해 민주주의를 추구하였다. 자, 여러분 이펀주의라는 것 자체가 헌법을 세우고 들어가라는 얘기죠. 왜 그렇게 가야 되지? 법치주의로 가야 되니까. 왜? 인치로 갔을 경우에 우리 기본권 보장이 안 되니까. 이런 얘기조차 어디서부터 할 수 있었다? 시민혁명 이후부터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자유를 가진 존재다. 평등을 가진 존재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근대에서 이미 이펀주의 원리를 통해 민주주의를 추구하였다가 정답이에요. 고대 아테네에서 그랬다 하면 틀리지만 근대에서 했다? 맞는 말입니다. 2번. B에서는 전쟁이나 외교 등 공적 사안을 민회가 결정했다. 민회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나타났던 기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가 아니라 C라고 고쳐야지 맞고요. 3번. C에서는 천부인권 사상을 바탕으로 통치가 이루어졌다. 천부인권 사상 자체가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반이었어요.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것들이 천부인권 사상 말고도 사회계약설도 있었고 눈을 떠라.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다. 계몽사상도 있었어요. 이러한 사상들이 뒷받침돼서 혁명이 일어났죠? 무슨 혁명? 시민혁명. 대표적인 거 우리 영국의 명예혁명. 나왔던 문서 권리장전.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인권선언문.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 그 독립선언문. 이 시민혁명 있고 나서부터 우리가 그 근대 사회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인권 사상을 바탕으로 통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우리 C로 연결하기가 어려운 거죠. 4번. C와 달리 A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공직 참여 기회가 부여되었다. 그럼 근대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다 부여됐느냐? 근대도 여러분 재산권 같은 거에 따라서 차별화가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대에서 모든 시민에게 다 부여됐다라고 가는 건 오답입니다. 자, 5번 A, B 모두에서 보통선거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보통선거 확립 언제부터? 현대부터. 그렇죠? 그래서 A는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의 답 1번 이렇게 문제를 풀었고요. 자, 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너무 비슷하니까 사실 그냥 A, B, C를 바로 분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신중하게 우리가 같이 해보죠. 자, A, B는 대의민주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또 우리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가 C가 되는구나 라는 거. C. 그 다음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범위를 두고 차이점이 있었어. A하고 B, 즉 근대하고 현대 이렇게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거. 한편 C는 A, B와 달리 신분 등에 따른 정치 참여에 제한을 두었다. 그렇죠? 자유민인 성인 남성에게만 그 시민의 지위를 부여해줬죠. 자, 특히 모든 성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B와는 구분된다. 모든 성인, 일정 연령 이상만 되면 성별, 종교, 학력, 재산 이런 거에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주는 보통선거제도가 확립된 거. 현대민주정치죠. 그래서 현대민주정치가 B가 되는 거고 근대민주정치는 A가 된다라는 거. 자, 기억. B, C는 입헌주의 원리를 추구하였다. 아까 얘기했었죠? 입헌주의, 동그라미 하세요. 입헌주의. 이제 정리하세요. 입헌주의 잘 모르겠는 사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입헌주의 언제부터? 언제부터? 근대부터. 딱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근대부터. 그러면 B하고 C라고 돼 있었어 지금. 그러면 근대 이후부터니까 근대 당연하죠. 근데 현대 괜찮아. 근데 고대는 어때? 고대 안 되죠. 그래서 C 안 돼요. 고대 민주정치,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랑 입헌주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대 이후부터라는 거 꼭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근대 시민혁명 겪고 나서부터 근대라 그랬는데 시민혁명 중에 대표적인 영국의 명예혁명. 그때 나온 문서인 권리장전이요, 여러분. 영국의 입헌주의 정치의 기틀을 확립해줬어요. 그거 생각한다면 바로 떠올릴 수 있겠죠. 자, A에 비해 B는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하였다. 지금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한 거 현대? 맞네요. 그쵸? 그래서 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디귿. C와 달리 A는 사회계약서를 바탕을 두었다. 사회계약서는 정말 꼭 나오는 주제인데 여기서는 뭐 홉스, 로크, 루스에서 나온 문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봐봐요, 여러분. 사회계약서라는 거 자체를 한번 보세요. 자, 사회계약서를 주장한 사람들 누구였었지? 홉스, 또 로크, 그리고 귀여운 강아지처럼 생긴 루소 기억나죠, 여러분? 홉스, 로크, 루소를 우리가 물어볼 때, 문제에서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보느냐? 근대, 정치, 사상가 이렇게 물어봐요. 자, 다음은 사회계약서 학자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근대, 정치, 사상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나 다는 근대, 정치, 사상가의 이야기이다. 옳은 것은 이러면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계약서를 바탕을 두어서 시민혁명이 일어난 근대 이후부터 그러니까 C와 달리 A는 사회계약서를 바탕을 두었다. 고대 아테네와 달리 근대는 그렇다? 이게 맞는 설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 다 정답이 되는 거고요. 리을. C와 달리 B에서는 직접민주제를 채택하였다. 직접민주제를 한 건 이 고대 아테네, 근대, 현대 중에 고대 아테네만 그렇죠? 그러니까 C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6번의 답 니은과 디귿이 되는 거고. 특히 여러분 직접 민주제는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어땠다? 일치하죠. 그러면 질문. 간접민주제는? 자, 직접민주제는 치자와 피치자가 일치한다 그랬어 지금. 그럼 간접민주제는? 간접민주제도 일치합니다, 여러분. 민주정치라는 것 자체가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일치하는 거예요. 다만 간접민주정치보다는 직접민주정치가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의 원리가 더 충실히 구현되는 거예요. 더 충실히 구현되는 거지 간접민주정치가 치자와 피치자가 같다라는 말이 틀리다 그러면 그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정치가 자체가 치자와 피치자가 같다라는 뜻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6번의 답, 니은, 디귿 이렇게 풀었고요. 자, 7번 문제 가볼게요. 자, 7번 문제 우리 정부 형태 문제죠? 정부 형태 대단원 2단원에서도 정말
이것도 정말 꼭 나와요. 꼭 나오는 주제. 그리고 지금 단서가 이제 자료로 주어졌어요. 그림도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림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와 하고 돼 있어. 여기서부터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 전형적인 정부 형태라는 건 뭐 아니면 뭐다? 우리가 정부 형태 배운 거 세 가지밖에 없죠? 대통령제, 또 의원 내각제, 그리고 이원정부제 이렇게 세 가지 배웠죠? 이 중에서 전형적인 거? 또 뭐 배웠어? 하나 더 배웠다고 치면 우리나라 정부 형태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지만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했다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쵸? 그러면 전형적인 정부 형태라고 물어본다면 그러면 대통령제 아니면 의원 내각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여러분이 이제 고3이니까 사실 고2 문제까지 신경을 안 쓸 거 아니에요. 9월 고2 문제도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풀어보면 제일 좋은데 혹은 뭐 학평 변형 9월 학평 변형 강좌도 이제 열리니까 찾아서 듣는다면 자료실에 다 제가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도 보면 정부 형태 문제긴 한데 정말 우리나라처럼 의원 내각제 가미한 대통령제, 순수한 대통령제 이거 비교하는 문제도 나왔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꼭 정부 형태 2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대통령제 아니면 의원 내각제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라고 했으니까 대통령제 아니면 의원 내각제가 되는 것뿐이라는 거지. 자, 어쨌든 A, B는 대통령제 아니면 의원 내각제다. 여기 단서도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기역, 니은은 견제수단이다라는 거. 첫 번째 질문. 입법부, 행정부가 상호 독립적으로 조직돼?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 정부 형태 어떻게 조직됐었지? 국민이 하고 들어가는 거 똑같죠?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나. 국민이 행정부도 뽑고 입법부도 뽑고 하는 게 있었어. 국민이 입법부도 뽑고 행정부도 뽑고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권력 분립형, 엄격한 권력 분립형이 바로 대통령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원의 강요 겸직이 허용되지 않고 탄핵소추권, 법률안 거부권 다 대통령제 요소예요. 근데 국민이 입법부를 선출해요. 즉 의회 의원을 뽑고 거기서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즉 만약에 과반을 차지한 의석이 없다 그러면 연립내각으로 가고 과반을 차지했다 그러면 단독내각으로 가고. 무슨 내각제? 의원 내각제. 자, 의원 내각제는 의원의 강요 겸직도 되는 거였고요. 권력 융합형이에요. 친하잖아. 사실 같은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에서 서로 상호 독립적으로 조직되니 예로 간 A가 바로 대통령제. 아니요, B가 의원 내각제. 이렇게 분석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 A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사실 법을 만드는 거는 입법부 일이에요. 근데 왜 행정부가 나서 여기서는 권력이 분립인데, 그치? 그러니까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갖는 건 A가 아니라 B에서 갖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법률안 제출 누가 하지?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위원회 또는 정부가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정부가 법률안 제출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죠. 다 배웠죠, 이거? 그럼 우리나라는 왜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지?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의원 내각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갖는 건 의원 내각제랑 관련된 것이다. 이은 A와 달리 B에서는 의회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있다. 의원의 강요 겸직이 가능한 건 친하고 융합적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B로 가는 거 맞는 설명이에요. 니은 맞죠? 그럼 엄밀히 따지면요.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 하면서 장관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의원 하면서 국무위원도 가능하죠? 그게 바로 의원 내각제 요소라는 거예요. 의원의 강요 겸직이 되는 거. 자, 티귿. B와 달리 A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동일인에게 부여된다. 잘 모르겠으면 한번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국가의 우두머리가 되는 국가의 원수와 행정부의 수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 동일인이죠. 대통령제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동일인한테 있다. 그러면 대통령제. 디귿 맞네요. 영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국가 원수고요. 행정부 수반은 총리 따로 있잖아요. 동일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리을.
A에서 기억으로는 탄핵소추권, 니은으로는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 자, 기억.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건데 대통령제에서 탄핵소추권. 맞죠? 입법부에서 행정부 견제하는 건 대통령 탄핵소추 대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법관도 탄핵소추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탄핵소추권 자체만 놓고 보면 입법부가 행정부도 견제할 수도 있고요. 입법부가 사법부도 견제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대통령제의 대표적인 요소 탄핵소추권 맞고요. B는요, 지금 의원내각제예요. 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는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 그랬는데 이 법률안 거부권은 여러분 대통령제 요소예요. 나 이거 법 싫다. 법률 거부. 제의를 요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거 바로 법률안 거부권인데 이거는 대통령제 요소예요. 그래서 B에서라고 하니까 틀리는 거. 그래서 7번의 답 니은 디귿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부 형태 문제 우리 이제 수능 특강에서는 어떻게 이제 나왔는지 같이 보죠. 35페이지 7번 문제고요. 자, 이 문제는 이제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분석은 다 잘했어. 정부 형태 분석까지 했어. 그래도 실수해서 틀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약간의 그 문제를 풀 때 여론이 뭐지? 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분석을 했었어야 조금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자, 밑줄 친 여론에 대한 적절한 추론을 골라라 했는데 여론이 뭐냐? 자, 최근 각국은 여론을 반영했대요. 그래서 헌법 개정을 통해 우리 헌법 개정하는 거 절차 배웠었죠? 입법 그 법률 제정 및 개정 절차, 헌법 개정 절차 이거 국회 파트에서 배웠었어요. 그것도 머릿속에 쫙 떠올라야 돼요, 지금. 근데 이렇게 정부 형태를 바꾸려면 당연히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2공화국 때만 의원 내각제였었죠. 1공화국 때 대통령제, 2공화국 때 의원 내각제, 그리고 3공화국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대통령제. 자, 정부 형태를 가에서 나로 바꾸려고 한대요. 그럼 일단은 여론은 뭐를 지지하는 거지? 나를 지지하는 거야. 그치? 지금 빨리 나로 바꿔줘 하면서 이제 헌법 개정을 해서 나로 바뀌게 됐다 이거예요. 그럼 가는 뭐고 나는 뭐냐? 아까 그렸던 그림, 똑같은 그림 나왔어요. 가는 국민이 입법부만 선출해요. 그리고 행정부를 구성한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의회 선거를 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정당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A당, B당, C당, D당 이렇게. 그럼 그 중에서 만약에 A당이 이렇게 차지했어. 그리고 나머지 뭐 B, C, D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러면 이제 행정부가 A당으로 구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다수당의 대표가 이제 총리로 이제 가는 그런 형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왼쪽에 있는 그림 가는 의원내각제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 의원내각제. 나는요 입법부 따로 뽑히고 행정부 따로 뽑혀서 권력 분립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대통령제. 습. 자 그럼 기억.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거야 지금 여론은. 그러면 이 여론에 대한 추론은 다수당이 지금 너무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그거 빨리 견제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의원내각제 하지 말고 대통령제 가자. 그러면 의원내각제에서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어야 기억이 답이 되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어때요? 여기에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거니까 다수당이 하나의 당이 그냥 다 같은 편으로 다 하는 셈인 거예요. 당연히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다수당의 횡포를 이제는 견제해야 돼. 대통령제 가자. 이게 여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억 맞고요. 니은. 행정부 수반의 독재를 막아야 한다. 자, 여러분 독재, 행정부 수반의 독재 우려가 있었던 건 대통령제의 그 단점이죠. 그렇죠? 대통령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행정부 수반의 독재를 막아야 되니까 대통령제로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이 틀린 거고요. 디귿. 정치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어렵다. 이거 고민 좀 될 수 있어요. 의원내각제하고 대통령제 중에 우리 국민의 참여가 어떤 게 더 쉽지? 정치 과정에서?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현대 민주정치에서는 참여형 정치 문화를 계속해서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되고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해야 되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야 되죠. 그런데 어떤 형태가 더 국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기가 좋다라는 게 있다면 당연히 그럼 그 형태로 가야죠.
즉 정부 형태랑 정치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랑은 크게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 정치 참여에 국민이 더 참여하기가 쉽고 정치 과정에 어떤 형태는 좀 어렵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겁니다. 자, 마지막 리을. 빈번한 총선으로 인한 전국의 불안정을 해소해야 한다. 자, 여러분 대통령제는 임기가 정해져 있죠. 임기가 보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 동안 정책의 지속성도 갈 수 있고요. 안정성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의원 내각제는 어때요? 언제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지 모르고요. 또 내각이 의회의 해산을 요구하면서 총사퇴를 하고 다시 선거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있긴 있어요, 여러분. 임기가 있는 건 있는 건데 그게 보장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빈번한 총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일단 있는 거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전국의 불안정이 나타날 수 있어. 그러니 이제 그런 걸 해소해야지. 그래서 대통령제로 갔으면 좋겠어. 이런 여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8번의 답, 기업과 불안정 해소해야 되니까 리을 맞는 말이죠. 기업과 리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수능 특강 35페이지 7번 문제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최종 점검 1강을 맞춰볼 건데요.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거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완전히 정복하셔야 되는데 이 강좌 자체가 그 정복을 도와주는 강좌라 그랬죠? 그러니까 1강부터 10강까지 여러분 10개밖에 안 돼요. 10개에서 반반 나눠서 6월, 9월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항상 미리 다운 받으셔가지고 풀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해설해 드릴 때 이번 강의 함께 하면서 느꼈겠지만 다른 격까지 쳐가면서 복습까지 한 큐에 다 끝낼 수 있게끔 이 단어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개념, 또 출제될 수 있는 문항, 자주 나오는 표현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들으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긍정의 힘 항상 챙겨 가시면서 복습하시고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2강에서 만나요. 안녕.